20해 전 서로에게 인생의 전부였던 두 사람은 뜻하지 않은 장벽 앞에 서야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집안, 학벌, 재력도 없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혹하였고 결국 엄마는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하였습니다. 아빠는 필사적으로 막아서려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제 아내이고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손가락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 이 집안의 사업을 지키고 싶다면 저 여자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아빠는 부모의 권위에 맞서지 못한 채 두 손을 움켜쥐며 떨었고 엄마는 어린 딸의 울음을 안고 쫓겨나듯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눈물과 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시장 좌판을 전전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깊은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홀로 남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재혼하지 않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겉으론 사업에 성공했지만 넓은 집과 화려한 식탁은 언제나 차갑고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해가 지난 지금 놀랍게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딸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는 20해 전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고 하루를 새토막 내어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고 병원 청소까지 도맡으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늦게 돌아와도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잠든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금만 더 견디자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강단 있는 여인이라 불렀지만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엄마는 남편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때로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 아빠가 있었다면 내 웃음소리가 더 밝았을 텐데. 딸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자라났고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일찍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딸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든든하게 자라났고 그 모습은 엄마에게 미안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엄마는 늘 장롱 깊숙한 상자 안에 낡은 시계를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버려진 사랑이 아니라 끝내 지워지지 않은 인연의 증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고단할수록 엄마는 그 시계를 꺼내어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잃어버린 사랑을 가슴속에서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더라도 딸만은 당당히 키워내리라는 다짐이 엄마를 버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짐이 20해 뒤에 찾아올 기적 같은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부모의 뜻을 막아내지 못했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남겨진 자리에서 그는 부모의 기대대로 사업에 매달렸고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동료와 친구들은 그의 능력을 칭송했고 언론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하였지만 불이 켜진 채로 텅 빈 거실은 그에게 늘 공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긴 식탁에는 언제나 접시 하나와 술잔 하나만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 대신 적막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늦은 밤 술잔을 기울이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 시계는 떠나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것이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바늘은 마치 그의 마음속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재혼을 권하였습니다. 이제 가정을 다시 꾸려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는 웃음으로 넘길 뿐 마음속의 진실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 끝내놓을 수 없었던 아내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정원에 나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곤 하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성공으로도 명예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감정은 그를 여전히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계 뒷면의 문구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리곤 하였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에게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결국 어느 날 뜻밖의 순간을 통해 다시 불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엄마의 손에 자란 딸은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히 공부하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였고, 결국 작은 성과를 인정받아 신입사원으로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처음으로 사장실에 들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하는 동안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그녀의 눈길은 책상 위 유리 케이스 속에 놓인 물건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듯한 금빛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정리된 사무실 한가운데서 유난히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품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장롱 속 깊숙이 간직해온 낡은 시계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줄이 달아 색이 바랜 모양새까지 놀라울 만큼 같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시계가 참 멋있습니다. 혹시 제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사장은 잠시 시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물건이지만 아직도 제겐 특별합니다. 허락을 받은 그녀는 휴대전화로 시계를 촬영하였고, 화면에 담긴 낡은 테두리와 바늘은 집에서 보던 엄마의 시계와 겹쳐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지?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소용돌이쳤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엄마가 늘 닦아 보관하던 시계와 정말 같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딸은 사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번 확인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습니다. 사진 속 시계는 분명 낯설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조차 엄마가 간직해온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롱 깊숙한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천 조각에 곱게 쌓여있던 낡은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고, 빛이 바랜 금빛 태와 다른 가죽줄은 사진 속 모습과 하나하나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끝으로 두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사장님 방에서 시계를 봤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랑 너무 닮아서요.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사진을 내미는 순간 엄마의 표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진 속 시계를 한참 바라보던 엄마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뒷면 문구는 확인했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앞모습만 찍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손에 쥔 자신의 시계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오래전 새겨진 글귀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엄마의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 문구 내 아빠가 직접 새겨 넣은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딸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앞면만 같은 줄 알았던 시계가 사실은 뒷면까지 같은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눈시울에 맺힌 눈물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같은 시계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일 다시 사장에게 뒷면 문구를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있던 책상 맞은편에 앉자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날 찍은 사진을 열었고 곧 엄마의 시계와 나란히 놓인 모습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장은 눈길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기억이 단번에 되살아난 듯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대답하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늘 간직해온 시계예요. 그런데 사장님 방에 있던 것과 너무 닮아서 혹시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장은 결심한 듯 유리 케이스를 열고 시계를 꺼내어 뒤집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오래전 새겨진 글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딸은 눈물이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시계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사장은 손에 쥔 시계를 떨어뜨릴 뻔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설마 내가...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아빠 맞으시죠? 순간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아빠다. 20해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딸 역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토록 오래 비어있던 부녀의 인연은 시계라는 매개를 통해 마침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은 이미 두 사람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동안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시계를 꼭 쥔 채 숨을 골랐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낮게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너희 엄마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널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세월을 보낸 게 내 가장 큰 죄였다. 딸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질문은 지난 20해 동안 엄마의 가슴속을 파고든 상처이자 이제는 딸이 대신 짚어야 할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나는 부모의 권위에 맞서지 못했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한 거다. 그 대가로 나는 넓은 집에 홀로 갇혀 살아야 했고 성공이란 이름의 껍데기만 붙잡고 버텼다. 그의 말끝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부모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이제 더는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는 내 선택으로 너희 엄마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다. 딸은 그의 두 눈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기력과 후회에 갇혀있던 아빠가 드디어 과거의 굴레를 깨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직도 아빠와 재결합을 원할까요? 그 질문에 아빠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나는 20해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 그 진심이 통한다면 분명 그녀도 내 마음을 느낄 것이다. 내가 꼭 다리 역할을 해다오. 그의 간절한 부탁은 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의 눈물과 외로운 세월을 지켜온 딸에게 이제 무거운 짐이 넘어온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다시 잇는 소명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에게 아빠의 진심을 전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딸은 더는 망설이지 않고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녁상을 치우던 손을 멈추고 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곧 무언가를 느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 사장님이 아빠가 맞아. 시계 뒷면 확인했고, 아빠는 아직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엄마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굳은 듯 앉아있던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속 상자를 꺼내어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서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20해 전, 나는 시댁에서 매일같이 모욕을 받았다. 너의 할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집안 체면을 이유로 내쫓으려 했다.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아이까지 뺏겠다는 협박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내 아빠는 울며 나를 잡았지만 부모 앞에서 끝내 날 지켜주지 못했지. 그날 내가 2살이었는데 울음을 터뜨리던 내 얼굴이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은 없었지만 너의 웃음이 내 삶을 붙잡아 주었다. 하지만 내 아빠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게 정말이냐? 딸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부모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엄마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날 잊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아직도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구나. 긴 세월을 감싸온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마침내 가족의 재회를 향한 길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긴장으로 굳은 엄마의 표정을 풀어주려는 듯 딸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호텔 라운지 한쪽에서는 이미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만 두 손을 꼭 맞잡은 모습에서는 긴장과 설렘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기억하던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요. 아빠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딸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마세요. 저에게는 한 번뿐인 엄마와 아빠니까요. 짧은 침묵 끝에 아빠가 먼저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제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소. 당신만 있다면 나는 충분하오. 엄마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었소.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소. 세 사람은 그렇게 눈물 속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호텔의 웅장한 조명이 마치 축복처럼 쏟아졌고 긴 세월을 돌아 결국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인정받는 것이 아닌 전달이라 해야겠군요. 재회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는 무겁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마지막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오. 그분들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소. 엄마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딸이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예요. 억울함을 가슴속에 묻은 채 살 수는 없잖아요.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고 거실 중앙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순간의 정적을 깬 것은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날 두 분의 뜻 때문에 아내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눈길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집안의 체면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다. 젊었던 내 아버지와 나는 가문을 지키는 게 옳다고 믿었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떨구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 아내를 그렇게 내쫓아서는 안 됐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엄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지난 20해 동안 저는 아이를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들으니 제 마음도 풀립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순간 딸이 앞으로 나서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의 딸입니다. 이제 저희 세 사람을 갈라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라 믿겠습니다. 말을 마친 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빛났고 시부모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억울함과 오해로 찢어진 관계는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로 매듭지어졌고 세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0해 전 억울한 계략으로 갈라졌던 세 사람은 끝내 서로를 잊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다가온 한 시계가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고 후회와 눈물 속에서도 결국 사랑은 승리하였습니다. 가족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지난날의 아픔은 용서와 화해로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